박친구 당장 나와! 내 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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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돈 내놔! 박친구 당장 나와! 내 돈 내놔! 박친구 내 돈 내놔! 전단지엔 돈을 들고 튀었다던데 그게 진짜요? 당연히 진짜지. 아니면 왜 우리 월급을 안 주겠어? 조용히, 다들 조용히 하세요. 이건 완전히 헛소문입니다. 그럼 박진국은 어딨는데? 보름이나 얼굴도 못 봤잖아. 당신 박진국 대자잖아. 그 사람 못 찾으면 당신한테 따질 거야. 어서 당신한테 따질 거야. 박 부공장장님은 해외 연수 가셨습니다. 제가 현재 부공장장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문제 있으면 저한테 직접 오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해외 연수? 우리 아빠는 실종됐는데. 이연아! 거짓말하고 있네. 한 달 전, 한성. 아빠, 포켓 오디오 잘 받았어. 언제 휴가 내서 나 보러 올 거야? 지화야, 공장에서 막 1억 8천만 원의 신제품 포켓 오디오 개발 대출을 받았어. 너무 바빠서 아빠가 한성에 가서 크리스마스 같이 못 보내겠어. 아빠, 전에 분명히 사부님, 그 1억 8천만 원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현우야, 내가 알아서 해. 아빠! 아빠! 아빠? 1억 8천만 원과 우리 아빠가 모두 행방불명인데 저들은 이 일을 숨기고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내가 반드시 밝혀내겠어. 여러분, 일단 돌아가세요. 제가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월급은 이틀 안에 무조건 여러분 손에 들어갈 겁니다. 안심하세요. 공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안심하세요. 이부 공장장님이 틀림없이 제때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실 겁니다. 전 지화라고 합니다. 한성투자사 대표죠. 비공장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전 이 전단지가 모두 가짜라고 믿어요. 그렇죠? 이 부공장장님. 안녕하세요. 영업팀 장윤아입니다. 제가 지화 동지에게 저희 제품에 대해 상세히 커피 있어요? 커피 없으면 얘기 못하는데. 가윤아야, 지화 양에게 커피 한 잔 찾아다 줘. 이부 공장장님, 역시 똑똑하시네요. 빙빙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100만 달러 주문, 1억 원 주문. 제가 공장이 위기를 넘기게 해드릴게요. 조건은 딱 하나. 저는 카세트를 만들고 싶어요. 지화 양, 죄송하지만 저희 한빛전자는요, 라디오만 만들어서 카세트 기술이 없습니다. 공장이 없어도 전 있어요. 제가 직접 기술 자료를 가지고 한빛전자에 합류하죠. 지화 양, 우리 속담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란 말이 있죠. 여기에 오셨으면 차를 마실지 커피를 마실지는 주인 뜻에 따라야죠. 이 부공장장님, 설마 거절하시려는 건가요? 이 1억 원 주문을요? 굴러들어온 사업을 마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지화 동지. 전 한빛전자 공장장 최영수입니다. 꼭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최 공장장님, 제 조건을 수락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지화 동지 같은 보기 드문 기술 인재시니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 연구개발 업무가 지루하고 따분해서 지화 동지께서 흥미를 못 느끼실까 봐서요. 자, 앉으세요. 다들 거절하시네요.
그래도 최 공장장님 말씀이 이 부공장장님보다 훨씬 듣기 좋네요. 이래서 공장장님이신가 봐요. 하지만 안심하세요. 저 그냥 얼굴마담 아니거든요. 한정공과대학교 산업디자인 전공. 이 부공장장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이 부공장장님 마음에 드십니까? 지화양의 조건이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텐데요. 더 좋은 파트너를요. 지화 동지 합류를 환영합니다. 우리 한빛전자예요. 우리가 더 바랐던 일입니다. 이현우 동지는 부공장장이자 기술팀 과장이니 여기 오면 부과장을 맡아서 업무를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우리만의 한빛 포켓 오디오를요. 현우야, 앞으로 둘이 같은 사무실을 쓰게. 지화양은 이곳이 처음이니 업무든 생활이든 네가 많이 챙겨주도록 해. 알겠지? 이 부공장장님 수고하세요. 계약금 2천만 원은 오후에 입금될 겁니다. 최 아저씨, 지금 공장 전체가 다들 뒤숭숭한데 이 시점에 와서 우리 한빛전자에 합류하고 거기다 굳이 포켓 오디오를 만들겠다니, 이건 보나마나 사라진 1억 8천만 원 때문에 온 거잖아요. 현우야, 네가 뭘 걱정하는지 나도 안다. 대출금과 진국이가 동시에 사라졌지. 넌 진국이가 문제가 없다고 굳게 믿고 나도 공장의 안정을 위해 네가 동의한 대로 우선 남몰래 조사하는 걸. 하지만 지금 진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공장은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이야. 현우야, 너무 밀어내지 마. 어쩌면 그 애가 우리에게 해답을 찾아줄지도 모르잖니. 알겠습니다. 회의가 있어서 먼저 가볼게. 진상은 밝히면 돼. 하지만 네가 해선 안 돼. 사부님은 이미 잘못되셨어. 너까지 잘못되게 둘 순 없어. 여기 앉아. 지화야, 이건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이게 무슨 대단한 보물이야? 이건 말이야, 라디오란다. 진짜 소리가 나. 마술이야? 우리 딸 마술이나 다름없지. 나도 크면 아빠처럼 멋진 상자를 만들 거야. 사부님 스톱이야. 여기엔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함부로 만지면 안 돼. 누구야? 왜 우리 아빠 사무실에 있어? 지화야, 오빠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리 온, 인사하렴. 여긴 현우 오빠란다. 앞으로 우린 한 식구야.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해. 1억 8천만 원 대출과 아빠의 실종은 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날 통화 이후에 이현우와 아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떻게든 아빠의 일기장을 손에 넣어야 해. 뭘 그렇게 쳐다보는 겁니까? 처음 온 거라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 부공장장님께서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말로만 해요. 왜 이렇게 가까이 와요? 이 부공장장님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해요? 설마 제가 관심 있는 줄 알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전이랑 똑같네. 고지식하기는 이래야 도망가지. 우리 공장에 새로 들어온 이 편지지 품질이 꽤 좋네. 그러게 말이야. 이번에 들어온 거
확실히 괜찮네. 설마 날 일부러 따돌린 건가? 어디다 숨겼지? 세월이 지나도 물건 숨기는 버릇은 여전하네. 이것 때문이었구나. 뭘 보는 겁니까? 뭘 보시는 겁니까? 찔리는 거라도 있어요? 정리하고 분석 중이잖아요. 이 부공장장님,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호기심이 지나치신 건지, 아니면 제가 미덥지 않으신 건지. 아닙니다. 지화양, 너무 깊이 생각하셨네요. 제 생각엔 자료가 너무 많아서 다 못 보실까봐 그랬죠? 그럼 제가 이 부공장장님께 자료 정리할 시간을 드릴게요. 잠글 건 잠그시고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너무 서두르는군. 여기에 남게 해선 안 되겠어. 선배님, 저 무사히 한빛천자에 들어갔어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빌려준 1억 원은 제가 꼭 갚을게요. 아, 참. 부탁한 샘플 기기는 보내셨나요? 걱정 마. 내가 장담하는데 이틀 안에는 꼭 도착할 거야. 나도 네가 순조롭게 잘 풀렸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1억 빌려줬잖아. 나랑 약속한 거 잊어버리면 안 돼? 걱정 마세요. 안 잊을게요.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 자꾸 하니까 엄청 닭살 돋네. 끊을게. 네. 포켓 오디오 연구 개발은 필수적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겠지. 나도 알아. 개혁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따른다는 걸. 나는 은행 대출만 승인되면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지.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1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인데. 네, 그럴 줄 알았어. 아빠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대체 누구지? 포켓 오디오를 만들고 싶지 않았겠지만 난 기필코 한빛전자에서 포켓 오디오를 완성해서 본색을 드러내게 할 거야. 보셨다시피 우리 공장은 라디오만 만들어요. 아직은 개발할 기술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 계시던 박 부공장장님이 이미 개발 중이었다고 들었는데요. 포켓 오디오 개발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박 부공장장님은 이미 유학 가셨고요. 그렇군요. 마침 제가 맡으면 되겠네요. 다들 멈춰보세요. 이건 포켓 오디오예요. 수입품이죠. 라디오도 되고 테이프도 틀 수 있고 녹음도 돼요. 저렇게 작은데 테이프도 된다고? 우리 라디오는 라디오밖에 안 되잖아. 수입산, 서양 물건이잖아. 본 적도 없네? 또 잘난 척이네. 우리 한빛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제품을 보여주신 지화양에게 감사의 박수 보냅시다. 근데요, 지화양. 우리 공장은 현재로선 진짜로 라디오만 만들어요. 만약에 원하시는 게 이런 제품이라면 그럼 주제넘지만 저희는 정말 못 만듭니다. 저도 당연히 알아요. 제품 개발은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건 라디오도 되고 테이프도 틀 수 있고 녹음도 되는 일반적인 크기의 포켓 오디오를 만드는 거예요. 다들 자신 있나요? 지화양, 이건 개발이에요.
견본품도 있어야 하고 설계도도 필요하고 공정도 있어야 해요. 그냥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부공장장님, 도대체 한빛에서 못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이부공장장님이 하기 싫은 건가요? 만약 그런 거라면 그럼 주문 취소할게요. 한빛은 문 닫으세요. 아니, 누구 보고 문 닫으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면 제가 새 걸로 하나 사드릴게요. 괜찮아요. 제 발주 조건은 포켓 오디오 생산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제가 설계도랑 시제품, 도입 기술까지 모두 제공해드릴 테니까요. 제가 저 여자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군요. 그럼 잘 보호해줘야겠습니다. 국장님, 최 공장장,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죠. 이분은 한성에서 오신 이강우 씨입니다. 엄청난 자본과 진심을 담아 저희 한빛의 발전을 도우러 오셨습니다. 선배님. 정말 잘 됐어요. 시에서 이번 협력에 매우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제게도 특별히 당부하셨어요. 우리 지역 기업과 우수한 한성 상인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라고요.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빛의 잠재력은 지화가 이미 충분히 제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 후배의 판단을요. 네가 원하던 시제품 내가 직접 가져왔어. 깜짝 놀랐지? 이 사장님, 감사합니다. 시제품을 직접 가져다 주셔서요. 이 부공장장님, 이제 안심이 되시나요? 이 사장님, 직접 샘플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공장장님, 이제 안심이 되시나요? 앞으로 지화 양 잘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협조해 주시네요. 제 후배를 지원하려고 저는 여기에 좀 더 머물 겁니다. 여러분의 제품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때까지요. 이사장님, 안심하세요. 이 부공장장이 전적으로 협력할 겁니다. 지화 양에게요. 공장에 라디오가 잔뜩 쌓여있는데 저 홍콩 투자자 믿음이 안 가네. 이 포켓 오디오마저 망치면 우리 수백 명의 공장 사람들은 손가락만 빨아야 할걸요. 뻔히 재벌 2세가 여자 꼬시려고 수작 부리는 거잖아. 이러다가 우리 공장 저 사람들 손에 망하겠어. 두 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공장장님과 부공장장님은 공장 일에 매진하고 계신데 귀에서 험담이나 하시고 너무 단합이 안 되네요. 일단 들어가시죠. 만약 샘플을 못 만들어내면 제가 제일 먼저 저 여자 가만 안 둘 겁니다. 제가 공정부서 과장입니다. 샘플을 못 만들면 제게 책임을 물으셔야죠. 일단 밥부터 드세요. 일단 밥부터 드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오늘 안테나 문제는 무조건 해결될 겁니다. 우선 거기 두세요. 좀 이따 먹을게요.
이 안테나는 왜 여기에 연결된 거죠? 왜 그래요? 이것 보세요. 이 안테나 위치를 여기에 두면 양쪽 스피커 배치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게다가 이 위치는 충분한 공간도 남길 수 있어요. 그렇네요. 눈이 나쁘신가 봐요. 난시가 있을 수도 있지. 지화야, 배 안 고파? 선배님, 사람 놀래키면 간 떨어져요. 이 사장님은 들어오실 때 발소리 하나 안 내시네요. 전 저희 같은 악덕 자본가나 야근시키는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이 부공장장님도 마찬가지시네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자진해서 야근한 거예요. 학교 다닐 때랑 똑같네. 실험만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지. 먼저 갑시다. 호텔 주방을 빌려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간장 찜닭발을 만들었어. 간장 찜 닭발이요? 전 됐어요. 마음이 좀 급해서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맨날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으면 미가 남아나질 않잖아. 괜찮으니까 먼저 들어가요. 남은 건 제가 마무리할게요. 가자. 이 부공장장님도 가라시잖아. 가자. 그럼 수고하세요. 잠깐만요. 이 사장님 이거 제 사무실 전화번호예요. 앞으로는 그냥 사무실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지화는요, 제가 직접 데려다 줄게요. 굳이 번거롭게 오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첫째로 저랑 제 후배는 같은 호텔에 묵고 있어서 제가 데리러 가는 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제 후배가 밤길 혼자 다니는 게 걱정돼서요. 여자애잖아요. 혼자 밖에 있으면 그래도 안전은 신경 써야죠. 선배님, 가요. 여보세요? 최 아저씨. 죄송합니다. 늦은 밤에 연락드려서요. 제가 알기로 저희 공장 기숙사에 방이 하나 비어 있잖아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당분간 좀 써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첩에서 누군가 포켓 오디오 개발을 방해한다고 했는데 저렇게 진심으로 내 연구를 돕고 있으니 그 사람이 저 남자는 아니겠네. 가자. 간장 찜닭발 쉽겠다. 물건 다 고쳤어. 한번 해봐. 설마 밤새운 건 아니지? 보니까 이게 너한테 꽤 중요한 것 같더라고.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
됐어. 다크서클이나 문질러 눈 버리겠네. 공장에서 너한테 기숙사 배정해줬어. 이제부터는 호텔에서 지낼 필요 없어. 며칠 내로 짐 정리해서 바로 이사 오면 돼. 나 방금 왔는데 기숙사 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아주머니, 원래 사택 사시잖아요. 여기로 이사 오시는 거예요? 한우, 이 부공장장이 청소 좀 해달라고 해서 친구가 와서 지낸다네. 설마 그 지화한테 주려는 건가? 공장에 기숙사 대기하는 속사 대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자격으로 걔한테 줘요? 우리 해냈어요! 성공이야. 어쩐지 이 기숙사를 하필이면 너한테 준다 했어. 정말 몰랐네. 너까지 이런 뒤로 빼돌리는 짓을 할 줄은. 당신도 이런 빚거래나 해요? 뒷거래라니? 장윤아, 저기 지화동기는 우리 공정팀 부과장이야. 공장에서 기숙사 주는 게 무슨 문제라도 돼? 이현우 전엔 분명 저 여자 마음에 안 들어 하더니 이제 갑자기 감싸고 도네? 며칠 전에 도면 연구하는 거 보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넌 감자한테 기대는 빈 껍데기네. 오디오를 꽤 오래 개발했는데 드디어 꼬리를 밟혔네. 그 사람이 장윤아랑 관련이 있나? 장윤아, 이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헛소리 아니야. 주문은 그 도련님 거고 이 도면도 보나마나 다 네 덕을 본 거겠지? 장윤아. 모든 도면 작업에 제가 다 참여했어요. 시제품도 저랑 이현우가 같이 만든 거고요. 아직도 의심스러우면 우리 시합해볼까요? 저 사람하고 굳이 시합할 필요 없어. 저래봬도 영업팀 소속이지만 예전에 생산 우수 표창도 받았다고. 그녀가 나보다 더 손에 익었지. 나는 더 전문적이야. 그리고 말인데 우리 아직 SOP 표준 생산 절차도 없잖아. 쓸데없는 말 그만해. 시작하자. 최 공장장님, 장덕현 과장님. 성공했어요.
당신이 이겼어요. 내가 졌어요. 지화 동지. 사과할게요. 빨리 일어나요. 전 여러 번 해봤지만 당신은 처음이잖아요. 그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빛천자 사람 중엔 반만 축내는 사람은 없거든요. 반만 축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한빛전자 첫 포켓 오디오 조립에 성공했습니다. 훌륭해. 아주 훌륭해. 우리 한빛전자에 신제품이 나왔어. 앞으로는 우린 받게 될 거야. 한두 건이 아니 100만 대 주문을 말이야. 우리 감사해야 해요. 두 공신인 이 부공장장님과 지화양에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한빛전자 첫 포켓 오디오의 노래소리입니다. 제 것도 첫 번째는 아니어도 두 번째잖아요, 다들. 제가 만든 이 두 번째 기기 소리도 들어봐야죠. 들어보자! 들어보자! 지화, 우리 같이 해요. 테이프가 잘못 꽂힌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볼게요. 비켜요. 괜찮아? 공장장님, 다치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전 괜찮아요. 꺼져! 손대지 마세요! 다 너 때문이야! 유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애초에 너를 믿는 게 아니었어! 포켓 오디오 개발은 무슨! 우리 유나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장 과장님 말이 맞아요. 무슨 얼어 죽을 포켓 오디오. 당신 완전 사기꾼이잖아. 사기꾼. 사기꾼이에요. 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넘게 라디오를 만들었어도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맞아요.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자, 여러분. 다들 진정하세요. 포켓 오디오 설계는 저도 참여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이건 단순한 사고입니다. 무슨 사고? 내 딸은 목숨을 잃을 뻔했어. 단순한 사고라는 말로 넘어가려고? 사고라는 가벼운 말 한마디면 끝입니까? 끝이에요? 자자, 그만들 싸우세요. 이 일은 제가 품질관리팀 시켜서 확실하게 조사할 테니 반드시 여러분께 명백한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들 병원부터 가세요. 빨리빨리! 가시죠, 공장장님. 유나야, 일어날 수 있겠어? 다친 분들은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갑시다. 내 도면은 문제 없어. 도면에 문제가 있을 리 없어. 문제가 있다면 그런 장인아일 거야. 하지만 개발을 막겠다고 자기 목숨까지 거는 건 말도 안 되지. 증거를 찾아야 해. 자, 이쪽으로 일단 일어나요. 다쳤잖아요. 앉아요. 비켜! 적어도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누가 부품을 바꿔치게 했어? 어때요? 좀 괜찮아요? 일단 병원부터 가요. 전 괜찮아요. 살짝 긁힌 거예요. 병원은 그쪽이 가야죠. 아까는 고마워요. 이리 줘봐요. 됐어요. 이렇게 다 치료해줬는데 병원을 왜 가요? 자책하지 마요. 오디오 설계 도면은 우리가 함께 만든 거잖아요. 우리 둘이 한 설계에 문제가 있을 리 없잖아요. 내 샘플도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우리 도면엔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혹시 장윤아 아닐까요? 그럴 리 없어요. 내가 또 지켜주지 못했어. 다행히 그렇게 심하진 않네요. 그래도 조심해요. 며칠 동안은 절대 물에 닿으면 안 돼요. 다 됐어요. 고마워요. 좀 앉아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장인어른 아닐 거라고. 왜요? 장윤아는 공장을 목숨처럼 아껴요. 아무리 기싸움을 한다 해도 이런 짓을 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장윤아가 실수한 걸까요? 장윤아라는 사람은 일할 때 보면 항상 완벽을 추구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하겠어요? 그렇죠? 자, 밥 먹어요. 안 고파요. 사람은 그래도 밥은 먹어야죠. 한번 먹어봐요. 입맛에 맞는지. 아빠, 너무 먹고 싶어. 아빠가 만든 생선탕면. 너 돌아오면 아빠가 만들어줄게. 아빠, 지금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왜 그래요? 손이 아파서 그래요? 아니면 국수 맛이 이상해요? 안 아파요. 맛있어요. 김이 설해서 그래요. 참, 아까 그랬죠? 장은아는 실수 안 할 거라고. 그렇다면 분명 누군가 뒤에서 꾸민 짓이네요. 개혁은 반드시 반에 부딪히기 마련이지. 그는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인데 말이야. 그녀도 눈치챘어. 됐어요. 그 일은 일단 신경 쓰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분간은 몸조리나 잘해요. 예전에 사부님 때처럼 누군가 맡고 있어. 포켓 오디오 개발을
그녀를 이대로 여기둬서 표적으로 만들 순 없어. 이 부공장장님, 조사 결과는 책상 위에 있습니다. 직접 보시죠. 폭발이 사고라고요? 이현우, 내가 일주일이나 줬는데 고작 이런 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지화양, 저 개인적으로는 공장에 기여해 주신 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쨌든 외부인이잖아요. 이번 폭발로 인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현재 공장의 모든 노동자들이 당신에게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공장 경영진도 당신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현우. 날 쫓아내겠다고? 그렇게는 안 되지. 쫓아낸다고? 이건 보나마나 날로 먹겠다는 거잖아. 설계도만 챙기고 입 싹 닦는 거지. 내가 방심했어. 전에 그렇게 열심히 나랑 연구하길래 포켓 오디오를 말이야. 그래서 의심을 완전히 거뒀었는데 이 일은 내가 끝까지 파헤칠 거야. 그건 당연하지. 근데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첫째, 그 폭발한 회로 기판이 바로 증거인데 이현우 손에 있다는 거. 둘째, 너 지금 공장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 설마 우리가 담 넘어가서 훔치겠어? 그래서 부탁 좀 할게. 선배님이 나서줘. 선배님이 투자자 자격으로 주문을 보류해줘. 내 평소 업무 스타일과는 좀 안 맞긴 하지만 그래도 내 부탁이니까 알겠어. 고마워. 이제 이현우만 기다리면 돼. 최 공장장님, 이번 주문은 애초에 제 후배가 내륙에서 자리 잡게 하려던 건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기시면 앞으로의 협력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사장님, 잠시 떠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마 모르셨을 텐데 이번 폭발 사고 당시 지화양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을 입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사장님, 공장장으로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저 역시 지화양을 떠나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고의로 사고를 낸 상황에서 그녀를 표적으로 남겨둘 순 없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지화양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이 사장님과 저희의 입장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사장님도 안심하시고 돌아가셔서 지화양을 달래주세요. 사건이 명확히 조사되고 모든 안전 위험이 제거되면 지화양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화양을 다시 모셔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건을 명확히 조사해서 제게 해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후에 생각해보죠. 협력을 계속할지 말지를요. 알겠습니다. 이 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이 일을 잘 처리하겠습니다. 최 공장장님, 저 사람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우린 이제 더 이상 천천히 해선 안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큰 움직임이 없다면 우린 계속 여기 발목 잡히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모두에게 전하세요. 첫째, 포켓 오디오는 계속 만듭니다. 셋째, 개혁의 속도를 내서 어둠 속에 숨어있는 그놈을 끌어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도 저보고 떠나라는 거예요? 다쳤다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냥 살짝 긁힌 거예요. 보세요. 다 나았잖아요. 내가 널 돕기로 한 건 네가 내 후배라서고 둘째는 네가 내게 약속했기 때문이야. 이 일이 다 끝나면 나와 함께 한성으로 돌아가 연구개발 총괄을 맡기로. 우린 함께 만들어야지 우리만의 포켓 오디오를. 전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은 적 없어요.
그래서 더 빨리 아빠의 행방을 찾으려는 거잖아요. 하지만 네가 위험해지는 건 싫어. 너는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하고 큰 투자, 우량주라고. 내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 투자금은 다 날아가는 거잖아. 안심해. 주문 때문이라도 그 사람들이 분명히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서 우리에게 해명을 내놓을 거야. 그러니까 넌 마음 푹 놓고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면 돼. 선배님 말이 맞아요. 모든 일을 직접 나서서 위험을 감수하지 마. 남의 힘을 빌려 해결하는 게 진짜 똑똑한 사람의 방식이야. 열쇠 돌려주러 왔어요. 그래, 이만 돌아가봐. 배고파요. 여기서 밥 좀 얻어먹어도 될까요? 공짜는 아니고요. 술 한잔 살게요. 무슨 뜻이야? 네, 환송해요. 한성으로 돌아가게? 네. 어쩌면 앞으로 다시 못 볼지도 모르니까요. 안 들여보내줄 건가요? 이 어탕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랑 좀 다르네요.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어요? 그런 셈이죠. 원한다면. 나중에 하나 적어줄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고 보니 당신이 해준 밥 먹는 건 2번째인데 이게 마지막이네요. 우리의 짧은 인연을 위해 한잔해요. 천천히 마셔요. 급할 거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연구하며 고생했던 날들을 위해 건배. 아쉽네요. 전 우리가 친구가 된 줄 알았는데. 당신 눈엔, 이 부궁장장님 눈엔 제가 아직 남일 뿐인가 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왜 절 쫓아내는데요? 당신은 여기랑 안 맞아요. 자, 오늘은 당신 송별회 하는 걸로 하죠. 첫째 잔, 당신의 앞길이 창창하길.
둘째 잔, 늘 평안하고 행복하길. 셋째 잔, 앞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고 탄탄대로만 걷길. 이 부공장장님 축복 감사해요. 아쉽게도 그 호의는 저버려야겠네요. 아쉽게도 거절해야겠네요. 그 호의는요. 작별 인사하러 온 게 아니었네. 뭘 어쩌려는 거야? 진실을 원해. 가! 가라고! 앞으론 공장에 오지 마. 나가! 셋, 둘. 날 속여놓고. 이연아, 내가 말했지. 날 쫓아내는 거. 그렇게 쉽지 않다고. 대주 회로기판은 어디 있는 거야? 사무실 열쇠. 날 속였어. 네가 날 속였어. 날 속였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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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 손수건을 베개 밑에 숨겨뒀던 걸까? 쓸데없는 생각, 안을 쫓아낸 사람인데 그럴 리가.
현장 감식 및 파편 분석 결과 폭발의 주원인은 소형 변압기 단락으로 인한 과부하 발열이며 명백한 부품 결함이 존재함. 보고자 이현우. 역시 부품 결함이었구나. 변압기가 단락됐었어. 그래서 폭발한 거였어. 이현우, 이미 알아냈으면서 왜 숨긴 거야? 박진국의 포켓 오디오 개발을 핑계로 한 대출금 횡령 도주 사건. 이상이 모든 상세 보고서입니다. 제보자 이현우. 1982년 12월 3일. 또 12월 3일이네. 이현우. 정말 너였구나. 아쉽게도 보고서는 찢어진 이 한 장뿐이라 더는 단서가 없어요. 어젯밤 일어난 일로 봐서 너와 이현우 사이에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겠네. 자기를 노린다는 걸 알았으니 분명 널 다시는 공장에 안 들일 거야. 방법은 이미 생각해뒀어요. 폭발 사고 피해자가 저뿐만이 아니잖아요. 장현아. 뭐가 그리 급해서 퇴원하려는 거야? 뇌진탕은 가벼운 증상이 아니야. 내가 보기엔 몇 주 더 입원해야 해. 아빠, 전 벌써 보름이나 입원했잖아요. 여기서 더 있으면 팔다리가 퇴화할 거라고요. 그 지화란 애는 한성에서 온 기한 아가씨인데도 입원조차 안 했잖아요. 걔한테 질 수는 없어요. 공장에 돌아가면 걔랑 계속 겨뤄봐야 한단 말이에요. 돌아가면 그의 얘긴 꺼내지도 마. 그의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친 거잖아. 부공장장님이 벌써 쫓아냈대. 네?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요? 하지만 걔 포켓 오디오는 분명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아무튼 걔님이 쫓겨났어. 공장장님도 이 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니 넌 사고치지 마라. 가자. 공장장님 골머리 앓는 게 싫으시면 절 다시 돌아가게 해줘야죠. 지화! 정말 변압기 합선이네요. 보고서에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번 일은 분명 절 노린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저 때문에 다치게 해서요. 누구 노리긴요. 내가 보기엔 이건 분명 누군가 우리 오디오를 망치우는 거예요. 나랑 공장에 가서 모든 사람한테 이 일을 알리자고요. 아휴, 딸아이. 보고서가 진짜인지 아직 모르잖아. 공장장님과 부공장장님이 이미 공장에 공지했어. 이번 독발은 사고였다고. 너까지 나서서 일 키우지 마. 아니, 아빠. 공장장님이 기술을 모르는 건 그렇다 쳐도 이 부공장장님은 기술자 출신이잖아요. 이 일은 쉽게 해명할 수 있다고요. 맞아요. 제가 직접 모든 직원 앞에서 이번 사고를 증명할게요. 바보 같은 딸아.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은 이미 공장에서 쫓겨났어. 지금 데리고 가서 따지면. 그게 공장장님이랑 부공장장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냐. 시화양, 공장과의 갈등에 우리 딸은 끌어들이지 마요. 좋아요. 제가 가는 건 괜찮은데 이건 잊지 마세요. 전 공장 연구원일 뿐만 아니라 한성 투자자 대표이기도 해요. 당신들이 일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처리한다면 투자자에게 공장을 바꾸자고 심각하게 건의해보겠어요. 우리 공장 바꾸지 마요. 아빠도 이 공장에서 오래 일하셨잖아요. 이 주문을 잃으면 우리 공장의 타격이 얼마나 클지 아빠도 아시잖아요. 너 그래, 마음대로 해라. 제가 공장으로 데리고 갈게요.
대신 약속해줘요. 결과가 어찌되든 공장에 남든 안 남든 우리 공장 주문은 취소하지 않겠다고요. 좋아요. 약속할게요. 보셨죠? 지화에 도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왜 터진 거죠? 폭발이 일어난 진짜 원인은 변압기를 누군가 합선시켜 과전압으로 인해 터진 거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폭발한 그날 공장 전체 정정됐던 거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부품에 손을 쓴 거라면 그건 구매치 문제네요. 아닐 수도 있지. 창고 쪽일 수도 있어. 자재 담당자 말이야. 아니면 있고 검사 쪽이거나. 이럴 수도 있지. 그날 누가 곤란한 틈 타서 당시 썼던 자재를 바꾼 걸지도. 그날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럼 다들 용의자란 소리야? 그럼 네 말은 우리 스스로 폭발시켰던 거야? 그만하세요. 이 일은 공장 측에서 분명히 여러분께 해명할 겁니다. 지화양, 더 이상 관여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장 일에 대해서요. 계속 이러시면 저로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의도를요. 저한테 무슨 의도가 있겠어요? 전 그저 제 억울함을 풀고 싶을 뿐이에요. 폭발 원인이 된 변압기 공급업체 자료는 이미 확보했어요. 이 부공장장님 하나하나 다 파헤쳐서 배우를 꼭 찾아낼 거예요. 부탁인데 더 이상 관여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장 일에 대해서요. 조사하시면 안 됩니다. 최 아저씨, 이 일로 그거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으시면 누군가 변압기에 손을 썼다는 사실을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우선 직원들부터 진정시키고 정상적으로 조업하자고. 현우야, 네가 수고 좀 해다오. 일 시작해요. 자, 다들 일합시다. 얼른 움직여요. 계속 조사하게 둬선 안 돼. 위험해질 거야. 잠깐만요. 얘기 좀 합시다. 미쳤나봐. 선배님 신경 쓰지 마요. 그냥 가요.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 치고 갈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드러나 보자. 빨리 말해. 지화양, 이번 사건이 안에 얼마나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는지. 이건 우리 공장 일이에요. 투자 대표일 뿐인데 굳이 자신을 이 일에 끌어들일 필요 없어요. 난 당신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이 부공장장님, 저 같은 외부인의 안전이 걱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숨긴 진실이 들킬까봐 두려운 건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부공장장님 연기 참 잘하시네요. 제가 그때도 그 표정에 속았었죠. 자기 전 상사나 스승까지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이 편지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서명도 당신 거고 필적도 당신 거잖아요. 게다가 다 개발 중인 포켓 오디오 일이잖아요. 참 우연이네요. 제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좋아요. 진실이 알고 싶은 거죠? 좋아요. 알려드릴게요.
이번 폭발 사건은 바로 이 변압기 때문이에요. 이 변압기는 우리 공장 구 창고에 있던 5년 전 폐기물입니다. 이 물건에 대해 아는 사람은 모두 배우일 가능성이 있죠. 구매, 창고 관리, 품질 관리, 재무 등등 모두가 용의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공장에 나타났는지, 어떻게 작업대에 놓였는지, 누군가 고의로 포켓 오디오 개발을 막으려는 건지 다 가능성이 있어요. 이 안에 얼마나 복잡한 관계가 있는지 당신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리 줘요. 지화 양, 이건 우리 공장 일입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지화 양, 더 이상 참견하지 말라고요. 지금 피해자는 전데 당신이 하는 증거도 없는 말들이 저더러 믿으라고요? 당신도 지금 편지 한 통 들고 날 의심하고 있잖아요. 안 보여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는 거. 이현우, 그런 말은 필요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증거예요. 좋아요. 증거 원한다고 했죠? 3일. 딱 3일만. 저한테 3일만 줘요. 반드시 당신한테 대답을 가져올 테니까. 하지만 그전엔 더 이상 개입하지 마요. 우리 공장의 그 어떤 일에도요. 만약 내가 못 해낸다면 이 고발장 언제든지 세상에 공개해도 좋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 믿을 거예요? 저희 아빠 지금 행방불명인데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답을 줄 때까지 기다려요? 하지만 그 사람 말도 일리가 있어요. 만약 이게 다 같은 일이라면 아버님도 실종되셨는데 지화 동지마저 위험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님, 저 좀 도와주세요. 같이 조사해요. 구창고 일 말이에요. 좋아요. 도와줄게요. 일단 차에 타요. 바보, 어떻게 위험에 뛰어들게 두겠어. 구창고는 절대 안 찾아줄 거야. 차라리 놀러나 데리고 가야지. 여기는 문도 충분히 크지 않고 길도 넓지 않은데 여기에 창고를 짓는 건 좀 안 맞지 않나요? 방심했네. 그럴 리가요. 다 물어봤는데요. 이 일대는 계속 창고로 쓰였어요. 소금이나 쌀이나 그리고 수출입하는 각종 상품들. 맞아요, 그게. 선배님, 저 목말라요. 마실 것 좀 사다 주실래요? 알았어. 기다리고 있어. 아까 전화로 폭발 사건이 그 창고랑 관련 있다고 했지? 거긴 이미 폐기된 곳 아니야? 나도 확실하진 않아서 직접 가서 확인해 보려고요. 뭐라도 찾게 되면 꼭 나한테 말해줘. 내가 출근만 아니었어도 같이 가주는 건데. 꼭 잡아줘. 공장을 망치는 쥐새끼들. 걱정 마요. 이현우,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이현우! 뭐하는 거야? 뭐 주는 거야? 조심해. 뭘 태우는 거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뭘 태우냐고 묻잖아! 친구 맞지? 친구 맞지? 내가 태운 거 아니야. 내가 왔을 땐 이미 누가 태우고 있었어. 불을 끄려던 참에 네가 들어온 거라고. 이 부공장장 이야기 참 잘 지어내네. 네가 증거를 인멸하는 걸 다 봤는데 내가 무슨 증거를 인멸했다는 거야? 딱 걸렸으면서 아직도 변명하는 거야?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밝혀내는 거 아니야? 누가 불을 질렀는지 말이야. 넌 왜 그렇게 내 말을 못 믿어? 가자, 경찰서로. 일단 이리 와. 누구야? 거기서 다 봤어. 거기서 다 봤어. 이현우, 죄를 덮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우리를 여기 가둬서 어쩌려는 건데? 이 사장님은요, 매일 당신이랑 같이 있었잖아요. 안 왔어요? 선배님은 몰라요, 제가 여기 있는 거. 단순히 나만 못 믿는 게 아니었네. 아무도 안 믿는 거였어. 당신만 안 믿는 거예요! 선배님과 제 일은 당신과 상관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문 따잖아요. 뭘 하겠어요. 자작극은 내가 자작극을 벌였다고요? 아니에요? 당신이 잠근 거잖아요. 날 잠가요? 내가 잠갔다고요? 무슨 증거로? 내가 잠갔다는 거예요? 헛수고 하지 마요. 열쇠가 없으면 못 열어요. 연기 그만해요. 날 속이려거든. 좀 더 그럴싸한 방법을 써요. 고육지책을 내가 믿을 것 같아요? 내가 속이긴 뭘 속였는데. 입만 열면 용이 잘해. 자작극이니 뭐니. 내가 진짜 악당이었다면 그럼 여기가 죽이고 없애기 딱 좋은 곳 아냐? 난 널 속인 적 없어. 네가 믿든 안 믿든 난 네가 오늘 밤 같은 이런 위험에 처하지 않길 바랐어. 위험을 만든 건 너잖아. 내가 무서울 게 뭐 있어. 네 마음속에선 내가 안 위험한가 보네. 여긴 바닷가라. 밤엔 엄청 추워. 입어. 됐어. 안 추워. 잊고 있어. 감기 걸리지 말고. 아니면 나 같은 용의자가 틈타서 도망칠지 모르잖아. 이현우, 나 진짜 너 믿어도 돼? 오해하지 마.
너무 추워서 체온 나누는 거니까. 어디가? 저려. 다 더러워졌잖아. 감염될까봐 겁 안 나? 이거 나랑 꽤 인연이 있나 본데? 그냥 나한테 주면 안 돼? 왜? 내 건 죽지도 못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네 걸 나한테 주면 딱 공평한 거 아니야? 더러워졌잖아. 뻔뻔하긴. 내 손수건 돌려준 적이나 있어? 그럼 그게 어떻게 돌아갔겠어? 그건 네가 몰래 훔쳐가서 그런 거잖아. 훔쳐? 애초에 내 거였거든? 사람 모함하지 마. 넌 나 모함 안 했어? 비긴 거네. 이현우, 여전은 어떻게 몰랐을까? 이렇게 뻔뻔한 줄. 내가 뻔뻔하다고? 너야말로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내게 주기로 한 3일은 어디 가고? 난 시간이 빨리 가거든. 난 그냥 널 못 믿겠어. 나도 이미 충분히 해명했잖아. 내가 만약 그 고발장을 못 찾았다면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을 거야? 그럼 넌 나한테 솔직할 수 있어? 내 눈 보고 말해봐요. 그거 봐요. 당신이 말하기 싫은 건 나도 강요한 적 없죠? 그 점을 봐서라도 이제 그만 잠시라도 나에 대한 편견을 걷어줄 순 없나요? 그럼 적어도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협력할 수 있잖아요. 좋아요. 협력하죠. 대신 당신이 아는 모든 진실을 다 말해줘요. 진실을 찾기 전까진 잠시라도 일단 믿어줄게요. 좋아요. 그럼 말해줄게요. 그때 그들이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여기를 불태우려고 했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증거를 좀 찾았어요. 손은 괜찮아요. 이건 장유나 오디오 세표 안에 있던 당시 폭발했던 변압기예요.
이건 일단 화내지 말고 들어요. 이건 내가 어젯밤 여기서 찾은 변압기고요. 이 두 변압기는 같은 로트 번호에 다 무림전자에서 만든 거예요. 이건 내가 알아볼게요. 안 돼요. 당신은 안 돼요. 이현우, 당신이 여기 갇혔다는 건 이미 누군가의 표적이 됐다는 거잖아요. 난 어쩌다 보니 여기로 오게 된 거고. 게다가 겉보기엔 지금 다들 우리 둘이 앙숙인 줄 아니까 내가 알아보는 게 더 안전해요. 근데 뭐요? 방금 향력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말 바꾸게요? 아니에요. 당신이 알아봐요, 이 일은. 그럼 난 화재 건을 알아볼게요. 후배님! 후배님! 여기 있어? 들리면 대답 좀 해! 선배님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후배님! 선배님! 정말 깜짝 놀랐잖아! 저 사람은 왜 여기 있어? 어제 우연히 마주쳤어요. 웬 피야?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괜찮아요, 괜찮아. 선배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말도 마. 어제 갑자기 사라져서 사방을 다 찾아다녔잖아. 나중에 유나가 여기 있다고 알려줬어. 지금 공장 안은 아군, 적군도 구분이 안 되는데 왜 장윤아한테 이 일을 말한 겁니까? 제가 유나한테 말했어요. 게다가 전 걔 믿어요. 선배님, 가요. 잠깐만요. 추우니까요. 옷은 연락 주시면 돌려드릴게요. 가요, 선배님. 아무 남자 옷이나 막 걸치지 마. 추운데 어떡해요? 내가 벗어줄게. 선배님, 안 벗었잖아요. 복수심 한번 대단하네. 옷 세탁해 왔어요. 고마워요. 참. 지난번 일 말인데 내가 알아봤어요. 불은 어떤 노숙자가 지른 거래요. 편지 한 통과 돈을 받았는데 누군가 시켜서 한 짓이래요. 이건 아빠 글씨예요. 이 필체 확실히 박 부공장장님 것인데 그분이 썼다고는 생각 안 해요. 사실 저번에 고발장과 같은 논리예요. 둘 다 모함일 겁니다. 뭐 짚히는 거 있어요? 나를 떠보고 있네. 내 정체를 아는 건가? 저 사람은 아빠 제자였어. 가능성은 충분해. 아빠 필체를 흉내냈을 수도. 여전히 믿을 수 없지만 이용할 순 있겠어. 아빠에 대한 정보라면 어쩌면 아빠의 행방을 알 수 있을지도. 정말 아쉽게 됐네요. 지금 우리 양쪽 다 단서가 끊겼잖아요. 무림전자의 변압기 말이에요. 그 창고 담당자가 불량품을 빼돌려 팔다가 벌써 해고당했대요. 이제 거기도 단서가 없어요. 이 일에 대해서 조금도 놀랍지 않아요? 원래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인데 단서가 끊기는 것도 정상이죠. 예전에 박구공장장님이 돈을 들고 튀었잖아요. 전과가 있으니까. 어쩌면 이번에도 그럴 일이 없어요. 남들이야 어쩌든 상관없지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변압기 저한테 줘요. 제가 알아볼게요. 박 부공장장님은 제게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이 일은 제가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그분의 명성에 먹칠할 순 없어요. 스승이자 아버지라 진심인다. 아니면 연기일까? 흥분하지 말아요. 안 알아본다고 한 적 없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장윤아한테 알아보라고 했어요. 공장 구매 기록이요. 그 창고 담당자 소식 있으면 알려줄게요. 아침 잘 먹었어요? 갈게요.
그건 그래. 공장에 새로 들어온 편지지 말이야. 품질이 진짜 괜찮더라고. 괜찮지? 이 편지지 언제 들어와? 이미 주문했어. 며칠 뒤면 전부 이걸로 바뀔 거야. 아니야. 이 편지지 공장에 방금 주문한 거잖아. 그 말은 이 사람이 계속 우리 주변에 있었다는 거야. 만약 계속 조사한다면 이 사람은 절대 그녀가 진실을 알게 두지 않을 거야. 이 단서를 따라가면 계속 조사할 수 있겠어. 맞아요. 창고 담당자 주소 여기가 맞을 거예요. 그 창고 담당자가 이쪽에 산다고요? 잠깐만. 선배님, 또 절 말리려고요? 같이 가자는 거잖아. 지난번처럼 혼자 무모하게 굴지 마. 나 젊은 나이에 심장병 진짜 뭐 때문에 생기겠어. 차를 왜 여기다 세운 거예요? 비를 다 맡았잖아요. 빨리 차 빼요. 죄송합니다. 주차하고 올게. 여기서 기다려. 죄송합니다. 강도야! 이거 놔! 사람 살려! 증거를 뺏으려는 거지? 너였어. 네가 범인이었어.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지화야, 내 손 잡아. 괜찮아? 내버려둬! 빨리 쫓아가! 저놈이 범인이야. 이현우, 너 뭐 하는 거야? 왜 날 막는 건데? 알았어. 안 쫓아갈게. 다쳤잖아. 병원부터 가자. 가자. 일단 병원부터 가. 너지. 네가 시킨 거지. 아니면 네가 왜 여기 나타났겠어? 난 한 번도 이 일 말한 적 없어. 넌 못 믿는구나. 넌 처음부터 끝까지 날 믿은 적이 없어. 안 믿어. 난 아무도 안 믿어. 내가 널 왜 믿어야 해? 그래. 넌 몰라. 넌 몰라 내가 왜 꼭 그놈을 잡아야 하는지. 알아. 넌 몰라. 알아. 넌 몰라. 내가 왜 이 일을 끝까지 파헤치려는지. 넌 몰라. 넌 모른다고. 내가 왜 소구망에 왔는지. 알아. 난 다 알고 있어. 넌 몰라. 네가 돌아온 게 사부님 때문이라는 거 알아. 난 널 처음 본 날부터 알고 있었어. 네가 사부님 딸 박지화라는 거.
네 정체를 밝힐 수도 없었고 네가 날 완전히 믿게 할 수도 없었어. 너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네가 처음부터 내가 누군지 알았다고? 나만 아는 게 아니야. 공장장님도 아셔. 사부님이 평소에 공장에서 말수가 적으시잖아. 근데 평소에 네 얘기 자주 하셨어. 우리한테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얘기하셨어. 너 그거 알아? 사부님이 너에 대해 얘기하실 때 네 이름처럼 눈부시게 빛났다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었어. 그럼 왜 모른 척했어? 왜? 이 일로 사부님도 잘못되셨으니까 나 때문에 너까지 다치게 할 순 없었어. 내 곁에서 널 다치게 둘 순 없어. 내 마음 알겠어?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진실만 알면 돼. 12월 2일 밤 우리 아빠가 실종되기 전날 밤에 도대체 우리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날 밤 사부님이랑 통화했던 사람이 바로 너야. 올해는 한성에 못 갈 것 같아. 크리스마스는 같이 못 보내겠네. 스승님, 그 1억 8천만 원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숨기시면 안 됩니다. 현우야, 내가 다 알아서 하마. 스승님 뜻은 알겠지만 공장에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스승님, 누구길래 이렇게 감싸시는 겁니까?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 사람이 가져간 게 1억 8천만 원이라고요. 현우야, 한순간의 실수였을 뿐이야. 악의는 없었어.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하마.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제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현우야. 그날 밤 스승님께 여쭤보러 갔어. 그 1억 8천만 원 어디로 갔냐고. 그 1억 8천만 원 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말씀 안 하시냐고. 왜 숨기시냐고 물었지. 누군진 나도 몰라. 누구길래 스승님이 그렇게 감싸시는 건지 끝까지 말씀 안 하셨어. 하지만 우리는 직접 알아볼 수밖에 없잖아. 그날 밤 이후로 스승님은 연락이 끊겼어. 스승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몰라. 저랑 최 공장장님은 다 알았어. 스승님이 누명 쓰신 거. 하지만 우리는 스승님의 명예를 지키고 공장 사람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공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스승님께서 해외 연수 가셨다고. 그건 다 스승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몰래 알아볼 수밖에 없었지. 우린 알아봤어. 지금까지 계속.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알아낸 거 알아? 정말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 박지화, 난 널 막지 않았어. 널 막은 적 없어. 난 그저 널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스승님이 잘못되셨는데 너마저. 스승님이 잘못되셨으니 너라도 무사해야지. 이현우! 이현우! 누구 없어요?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일단 물부터 좀 마셔. 내 잘못 아니야. 만약 내가 멋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조금만 더 그를 믿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다 내 탓이야. 다 내 잘못이야. 네 탓 아니야. 위험할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 분명 위험하다는 걸 느꼈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는데, 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어.
내가 너무 조급했어. 마음이 너무 급했어. 너무 자책하지 마. 그가 깨어나면 그때 잘 얘기해봐. 선배님, 부탁 하나만 들어줘. 최 공장장님한테 가서 이 부공장장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고 말해줘. 바로 와달라고 해.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족들한테는 안 알려도 돼? 현우는 가족이 없어. 현우야, 네 부모님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거야. 두 분은 영웅이셔. 넌 두 분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해. 사부님, 저 안 울어요. 아빠 미워. 오빠는 이제 엄마 아빠도 없는데 왜 못 울게? 울고 싶으면 울어. 내가 같이 울어줄게. 현우는 가족이 없어. 현우는 좀 어때요? 의사는 뭐라던가요? 괜찮아요. 머리를 좀 다쳤고 가벼운 뇌진탕이에요. 아직 안 깨어났을 뿐이에요. 최 공장장님, 나가서 얘기해요. 그러죠. 최 공장장님, 이현우 동지가 다 말해줬어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제가 누군지. 샤네가 공장에 온 날 바로 알아봤지. 현우가 자네한테 숨긴 건 자네를 보호하려고 한 거야. 그리고 자네 아버님 일을 조사하기도 수월할 테니까 나 역시 자네가 공장에 온 걸 계기로 공장의 교착 상태를 깨고 싶었어. 내 직무 유기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자네와 현우를. 그래서 제가 공장에 들어오고 개혁을 고집하고 포켓 오디오를 만들겠다고 한 거, 이 모든 행동이 다 보고 계셨던 거군요. 지화야, 내 아버님 일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 나랑 현우가 그렇게 오래 조사했는데도 상대는 계속 어둠 속에 숨어서 미동조차 안 해. 우린 괜히 들쑤실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또 다칠까봐 두려웠어. 네가 지화라는 신분으로 공장에 오는 건 확실히 위험한 일이야. 하지만 네가 온 걸 계기로 삼아서 이 고인물을 휘저 그 밑에 대체 뭐가 숨겨져 있는지 보려 했지. 알겠어요. 이제 이 고인물도 휘저어졌으니 가만히 못 있겠죠.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그들은 포켓 오디오 개발 성공을 두려워하고 개혁을 두려워해. 왜냐면 개혁이 시작되고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면 기존의 이익 구조가 깨질 테니까. 그러니까 우린 더욱 개혁을 고집해야 해요. 누가 반대하는지, 누가 개혁을 막는지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용의자일 테니까요. 최 공장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내 아버님 일이 생기고 나도 한때 주춤하고 망설였는데 그게 바로 그놈들이 원하던 거였어. 좋아. 그럼 우리 계속 개혁을 밀어붙여서 그놈들이 제발로 나오게 만들자고. 제발
부탁이니까 왜 사서 고생을 하냐고. 너 진짜 날 화내게 할래? 생각해 본 적 있어? 상대는 이현우한테도 죽일 듯이 덤볐어. 근데 계속 부딪히겠다고? 목숨이 몇 개라도 돼? 위험하다는 건 알지만 물러설 곳이 없어요. 이게 가장 빠르고 유일하게 스파이를 잡고 아빠를 찾을 단서를 얻을 방법이에요. 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난 어떡해. 내 말은 우리가 겨우 여기까지 조사했는데. 선배님, 죄송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항상 절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셔서요. 하지만 이 일은 한빛전자가 걸려있고 아빠와도 관련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요. 알았어. 계속 하고 싶으면 해. 근데 잊지 마. 나 투자자야. 내 자금이랑 주문이 네 계획을 지탱하는 핵심이야. 계속 위험에 몸을 던지면, 고집 부리면 난 언제든지 투자랑 주문 다 철회할 수 있어. 그럼 한빛전자는 개혁은커녕 그냥 게임 끝이야. 게임 종료. 선배님? 알았어. 홧김에 한 말이야.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밥도 제대로 안 먹었잖아. 뭐 좀 포장해 올게. 감사해요, 선배님. 내가 무슨 선배야. 네가 내 상전이지. 이현우 환자 보호자분 오셔서 검사 결과지 받아가세요. 네, 갈게요. 이현우, 이 부공장장님. 이현우! 빨리 일어나봐! 아니, 왜 이렇게 심하게 다쳤어? 무슨 일이야? 장윤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입원까지 했는데 당연히 와서 봐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방금 들었는데 그 지화라는 여자랑 이 사장님이 주문을 취소한대. 게다가 우리 한빛을 망하게 하겠대. 이 상처. 혹시 그 사람들이 널 여기 가둬두고 공장을 협박하려는 거 아니야? 장윤아, 너 요즘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그 사람들 없을 때 공장으로 데려가 줄게. 공장장님을 찾아가서 그지와 내쫓아달라고 하자. 가자! 어디 가? 가만, 움직이지 마. 나 아직 어지러워. 분명 오해가 있을 거야. 그 사람들 돌아오면 잘 얘기해보면 돼. 이현우, 너 전에는 꽤나 똑똑한 사람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바보가 된 거야?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우리 순순히 보내주겠어? 내 말 들어. 빨리 가자. 당연히 그냥은 못 보내지. 환자분 뇌진탕이에요. 근데 막 돌아다니게 하다니 환자들을 두부로 만들 셈이에요? 의사 선생님 진찰부터 받게 하고 우린 나가서 얘기하죠. 날 납득시키는 게 좋을 거야. 만약 네가 우리 공장에 해를 끼치려 한다면 절대 가만 안 둘 테니까. 왜 그래? 너도 다쳤어? 누군가 우리가 조사하는 걸 맡고 있어. 변압기 문제 말이야. 진짜 누가 수작을 부린 거네. 그렇다고 이 일 때문에 이 사장님 보고 주문을 취소하게 해서 공장을 망치면 안 되지. 그건 선배님이 홧김에 하신 말씀이야. 내가 정말 한빛을 망치고 싶었다면 뭐하러 이렇게까지 했겠어. 하지만 그분도 그랬잖아. 한성으로 돌아가면 더 좋은 미래가 있을 텐데 넌 왜 굳이 여기에 남으려는 거야. 한빛도 내 뿌리니까. 다시 인사할게. 난 박지화야. 박진국의 딸. 박두공장장님? 이런 얘기 하지 마.
왜 저한테는 말하면 안 되는데요? 현우는 네가 내 정체를 밝힐까봐 걱정하는 거야. 지금 공장에서 누군가 우리가 개혁을 추진하는 걸 막고 있거든. 그걸 막는 사람이 바로 배우의 흑막이야. 내가 너한테 털어놓는 이유는 네가 진심으로 공장을 위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그래서 네가 우리를 도와줬으면 해. 같이 흑막을 찾아내자. 좋아. 공장을 위한 일이라면 도와줄게. 몸조리나 잘하세요. 제 입이 꽤 무겁거든요. 큰 문제는 없어요.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이따 진료실에서 말씀드릴게요. 옷 정리하다가 봤어. 미안해. 더럽혀서. 괜찮아. 알아볼 수 있으면 돼. 미안. 난 가벼운 뇌진탕이야. 다음엔 더 세게 다쳐봐야겠어. 태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카세트 오디오 시험 생산이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옛날 제도는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새로운 배분 방안을 시범 운영할 겁니다. 일괄적인 임금 제도를 깨고 실적과 수익을 직접 연동시킬 겁니다. 세부 사항은 모두 여러분들 서류에 있으니 한번 보십시오. 기본급을 없애고 건당 수수료를 준다고요? 최 공장장님, 이건 다 같이 굶어 죽자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요. 이건 일한 만큼 버는 거니까 찬성해요. 이 고객 수요 중심이라는 거?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우리가 만들면 그걸 사는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구매할 때도 다 비교해야 하는데 그럼 저희 일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경쟁 채용에 우승 열패라니. 이건 우리 같은 늙은 일꾼들을 쫓아내라는 거잖아. 맞아요. 진정해요. 다들 진정해요. 개혁이라니까. 의견이 다른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논의해봐요. 일단 좀 진정하고요. 여러분, 이건 토론회가 아니라 통고하는 자리입니다. 방안은 이미 확정됐으니 각 부서는 규정대로 집행해주세요. 외부인 주제,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야? 내 말이 당신 대체 누구야? 자, 여러분. 개혁에 대한 의지는 공장 측에서 이미 결정했습니다. 진통은 분명히 있겠지만 변하지 않으면 죽는 길뿐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어떻게 실행할지 중점을 두고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지 고민하길 바랍니다. 개혁을 해야 하는지 마는지가 아니라요. 말은 참 청산유수네. 최 공장장님. 우리 공장이 20년 남은 규칙을 이제 와서 하루아침에 바꾸다니요. 우리 오랜 동료들에게 물어봅시다. 동의합니까? 동의 못합니다. 바꿀 수 없어. 말도 안 돼. 절대 동의 못해. 신 기사님, 예전에 당신이 처음 공장에 들어왔을 때 내가 공장을 구경시켜주며 이런 말을 했었죠. 라디오 소리가 울리면 혼이 깃드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혼은 어디 있습니까? 저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인 채 팔리지도 않는 저 라디오 속에 있나요? 아니면 은행에서 오는 빚 독촉 전화 속에 있나요? 제가 공장장을 맡으면서 가장 두려웠던 건 공장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건 우리 공장의 혼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혼은 지킨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부딪혀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두 젊은이를 보세요. 한 명은 한성에서 최신 기술을 가져왔고 다른 한 명은 목숨을 걸고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바라고 이러겠습니까? 바라는 건 오직 하나. 한빛이라는 이름이 다시 당당하게 울려 퍼지는 겁니다. 오늘 저 최영수 여기서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은 누구든 이 최모 씨의 동지이고 방해하는 사람은 공장 직원 800명의 밥줄을 끊는 원수입니다. 저랑 지화가요 신기술 교육을 마련했거든요. 고참 직원들도 도태되기 싫어서
내키지 않더라도 이미 배우기 시작했어요. 영업부 쪽은 변동이 좀 커요. 일부 고참 직원들이 경영 믿고 텃세를 부리거든요. 그래도 공장장님 안심하세요. 전 자신 있어요. 군말 없이 순곡하게 만들. 유나야, 정도껏 해야 해. 고참 직원들 서운하게 해선 안 돼. 요령 있게 잘해야지. 이건 말이야, 회로도 설계하는 거랑 똑같아. 직진해야 할 땐 직진하고 돌아가야 할 땐 돌아가야 하는 법이지. 공장장님 안심하세요. 어쩌면 그 뒤에서 장난치는 사람이 이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번 기회에 그 사람을 잡아낼게요. 유나야, 우리 도와서 개혁 추진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많이 했어. 이 일은 너무 위험해. 전 하나도 안 무서워요. 게다가 지화도 안 무서워하는데 제가 무섭겠어요? 이현우, 너 보니까 젊은 애가 어떻게 우리 아빠처럼 쓸데없는 걱정을 하냐. 귀찮게. 갈게요. 아, 맞다. 이건 우리가 개혁 방안을 제안한 이후로 공장 내에서 나온 모든 투서예요. 한번 보죠. 이 안에서 뭐 수상한 건 없는지 찾아봐요. 오늘 온 투서 3분의 1은 다 내 욕이더라. 속상해요? 속상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 아빠 생각나서 아빠도 그때 이렇게 욕먹었을까? 이 사람들이 날 욕해도 난 그 사람들이랑 친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한 귀로 흘려들으면 되는데 우리 아빠는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우이자 동료였는데 그 오랜 세월을 함께 했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제 사부님이자 내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 라디오를 만드는 건 다리를 놓는 거랑 같다고. 그 부품들은 교각이고 회로는 상판이라고. 전기가 통하고 소리가 전해지면 다리가 완성되는 거라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사실 네 아버지가 못다 지은 다리를 잇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네가 자기들 밥그릇을 건드렸다고 싫어하겠지. 또 어떤 사람들은 다리가 완성돼서 자신들이 무능해 보일까봐 두렵겠지. 하지만 그런 소리도 듣기는 해야 해. 단 이것만은 꼭 기억해. 그런 소리가 네 마음속까지 들어오게 둬선 안 돼. 이현우, 가끔 네가 하는 말 정말 우리 아빠 같아. 제자니까 그렇지. 사실 나 너무 무서워.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아빠를 찾지 못할까봐. 결국엔 아빠를 못 찾을까봐. 아니면 우리 아빠가 이미. 나도 무서워. 정말 무서워. 하지만 나도 지금까지 찾고 있고 너도 찾고 있잖아. 난 우리가 꼭 찾을 거라 믿어. 우리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얼른 들어가 쉬어요. 이현우, 날 구하려다 다쳤잖아요. 그 신세 아직 안 갚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갚으려고요? 박지화, 미쳤어? 지금이 연애할 때야? 아직 다 낫지도 않았잖아요. 감기 걸려요.
내 질문에 대답 안 했잖아요. 어떻게 갚을 거예요? 이현우,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 내가 스승님 딸이라서예요? 예전엔 그랬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당신의 용기를 존경하고 당신의 재능을 동경해요. 하지만 두렵기도 해요. 두려워요. 불편하게 할까봐, 부담을 줄까봐요. 당신이 그저 잠시 머물다 갈까봐, 내 자신이 붙잡지 못할까봐요. 이현우, 그 말은 날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박지화 좋아해요. 아주 오래전부터요. 나도요. 먼저 들어갈게요. 잘 자요, 남자친구. 선배님, 저 기다렸어요? 스파이는 어떻게 돼가요? 아직은 단서가 없어요. 이 일이 대체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네요. 저희 아버지가 빨리 한성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네요. 제가 무슨 빚쟁이가 된 것 같네요. 일찍 가서 쉬어요. 네, 선배님도요. 이현우, 이렇게 이해해도 돼? 날 좋아한다고? 박지화, 널 좋아해. 아주 오래전부터. 나도. 달자 남자친구. 정말 저와 같이 한성으로 돌아갈 건가요?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아침 만들었어. 생각도 못했네. 이 부공당장님이 그렇게 고지식한 분이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참, 나 어젯밤에 어차피 잠도 안 와서 그래서 다시 한번 대조해봤어. 이 고발장이랑. 그리고 이것들 봐봐. 그 시체는 다르지만 너도 비슷하다고 느끼지? 그렇지. 느낌표를 봐. 느낌표 쓰는 방식이 완전 똑같다고 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남의 그 시체를 잘 흉내낸다 하더라도 그래도 때로는 이런 작은 세부 사항에서 자신의 습관을 드러내기 마련이거든. 장덕현이네. 그 사람은 우리 공장의 호인이잖아. 그럼 이런 고발장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그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 내가 다친 거 혹시 네가 장윤아한테 알렸어? 아니, 네가 다친 건 나랑 선배님, 최 공장장님만 아는 사실인데. 아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 범인.
그럼 만약에 남은 해로기판이 내일 도착한다면 이달 말까지 완성할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부공장장님. 유나씨, 내가 좀 보러 왔어. 생산 상황을. 걱정 마세요. 우리 영업팀이 실적을 위해서 품질관리팀보다 더 신경 쓰고 있거든요. 제품 품질에 대해서요. 맞다, 유나씨. 지난번에 노동교 대표로 병원에 병문안 와준 거 아직 감사 인사 못했네요. 이 부공장장님 진짜 바보 되셨어요? 지난번에 아빠가 알려주셔서 간 거지. 공장 식구들은 아무도 몰라요. 부공장장님 입원했던 거. 깜빡했네요. 저기 지화 양이 박부공장장님 딸인 거 아직 아무한테도 말 안 했죠? 제가 뭐 떠벌리고 다니나요? 지화양한테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알았어요. 수고해요. 아빠, 언제 오셨어요? 왜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그 지화라는 애가 박진국 딸이라고? 아빠, 다 들으셨어요? 다 그 이현우 때문이에요. 입이 가벼워가지고. 사실 이 일은 저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말하기가 좀 곤란했어요. 이 바보야. 너 이용당한 거야. 가자. 다친 걸 아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야?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그 사람 반응을. 박지화! 이 사기꾼! 당신들 혹시 계속 날 이용한 거야? 박지화! 이 사기꾼! 너희들 계속 날 이용한 거지? 유나야, 뭔가 오해한 거 아니야? 오해 아니야. 넌 나한테 박진국 딸이라고만 했지? 입버릇처럼 공장에 배우를 잡겠다고 했잖아. 하지만 넌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네 아빠 박진국이 예전에 개업을 핑계로 읍미동에서 무려 대출금 1억 8천만 원을 빼돌렸다는 걸. 지금 너희도 똑같은 수법을 써서 또 사기치려는 거지? 유나야, 생각해봐. 네 아버지도 방금 아셨잖아. 지화의 진짜 정체를. 그런데 아시자마자 곧바로 너한테 박 부공장장이 돈을 빼돌렸다고 하셨지. 그리고 단언하셨잖아. 우리가 널 이용한다고. 어때? 그런 결론을 너무 성급하고 확고하게 내린 것 같지 않아? 유나야, 너희 아빠는 우리 아빠가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없지만 나는 증명할 수 있어. 우리 아빠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주 간단한 이치야. 만약 진짜 우리 아빠가 돈을 빼돌렸다면 그 1억 8천만 원을 가지고 나는 딸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신분을 숨기고 멀리 도망가는 거야. 내가 왜 다시 돌아왔겠어? 맞아. 그 1억 8천만 원 대출금 말이야. 우리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그 당시 공장 안에서 나랑 최 공장장님 말고는 아무도 몰랐는데 생각해봐. 너희 아빠 장덕현 과장님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돈을 빼돌렸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지난번에 네가 나한테 창고 담당자 주소 줬을 때 내가 거기로 갔다가 강도를 만났잖아. 말해봐. 누가 우리한테 함정을 판 걸까? 전원 변압기. 아직도 찾고 있니? 변압기 공급업체 말이야. 아빠가 찾아놨어. 여기로 한번 찾아가봐. 최고야, 아빠. 그때 내가 다친 거 난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었어. 그런데 너희 아버지는 내가 다친 걸 아신 데다가 바로 그걸 너한테 알려주셨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로 연결해보면 이걸 의미하는 거 아닐까? 가능성은 단 하나뿐이라는 거. 유나야, 일단 진정해.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꼭 명확하게 말해줘야겠어. 왜냐하면 네가 공장에 충성하니까. 너희 아빠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이용하려는 거야. 공장에 대한 네 충성심을, 그리고 네 분노를 이용해서 박지화를 쫓아내려는 거지. 유나야, 가끔은 말이야, 제일 먼저 나서서 남을 사기꾼이라고 지목하는 사람이 반드시 정의로운 사람인 건 아니야. 오히려 그게 바로 도둑이 재발적인 격일 수도 있지. 두 사람 말은 돈을 빼돌린 게 우리 아빠고 이현우를 다치게 한 것도
우리 아빠라는 거야? 말도 안 돼. 우리 아빠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유나야, 나도 진실이 그렇지 않길 바라. 하지만 우리가 찾은 모든 증거가 너희 아빠를 가리켜. 우리 아빠는 실종됐고 행방불명이야. 공장에 1억 8천만 원 대출금이 사라진 게 알려지기라도 하면 공장 전체가 위험해져. 그래서 말인데 나 좀 도와줘. 단순히 우리 아빠의 실종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 한빛을 위해서이기도 해. 나한테 시간을 좀 줄래? 저 애가 납득할 수 있을까? 시간을 좀 주자. 아무리 이성적이고 착해도 결국 자기 아빠잖아. 요즘 개혁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어. 장덕현이 분명해, 뒤에서 조종하는 거. 장유나 병가낸 거 아니었어? 내 생각엔 아마 증거를 찾으러 간 것 같아. 걱정 마. 우리가 잡기만 하면 장덕현의 증거를 그 사람도 더는 아무 일도 못 벌일 거야. 그랬으면 좋겠네. 걱정 마. 공장 일은 내가 있잖아. 최 공장장님도 계시고. 이현우, 네가 없었다면 난 어쩌면 좋을지 몰랐을 거야. 됐어. 괜찮아. 밥 먹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모든 일이 다 지나가 있을 거야. 고마워. 이 부공장장님. 지화. 저 요즘 아빠를 몰래 미행했는데 한밤중에 몰래 어떤 곳에 가는 걸 봤어요. 저 최근에 몰래 아빠를 미행했는데 한밤중에 어딜 가시더라고요. 어디요? 구염전 근처 서촌 의원이요. 의원이요? 아빠, 거기 있을 거야. 제 차 타고 아버님 찾으러 가요. 이 부공장장님, 만약에 의원에서 박 아저씨를 찾게 되면 그건 우리 아빠가... 장윤아. 스스로도 답을 알잖아. 만약 우리가 정말로 스승님을 찾게 된다면 그건 네 아빠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란 증거야.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아빠한테 자수하라고 설득하는 거야. 장양. 일단 야식부터 먹을까요? 누구예요, 한밤중에? 의사 선생님, 제 아내가 계속 열이 안 내려서요.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진료 끝났어요. 육보건소로 가봐요. 잠시만요. 선생님, 해열제만 받고 갈게요. 돈 드릴게요. 들어와요, 들어와. 열이 몇 도나 돼요? 이렇게 심한데. 해열제요. 선생님, 진료 끝났다고 안 하셨어요? 보니까 여기 환자가 또 있네요. 마요도 마요. 유배치 한밤중에 자꾸 누가 밖으로 어슬렁거려서 소름 돋는다니까요. 저 안에 있는 사람이요. 2달 전에 문 앞에 버려졌어요. 돈이랑 쪽지만 남기고 가버렸죠. 돈을 꽤 많이 남겼길래 일단 치료는 해줬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데리러 오는 사람이 없네요.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나? 이대로 더 가다간 큰일 날 것 같아요. 아빠, 나 좀 봐요.
보호자였어요? 왜 이제야 온 거예요? 빨리 데리고 가요. 빨리 큰 병원 가요. 이분 요게 제 상태가 아주 안 좋았어요.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여긴 약도 얼마 없어서 제가 이분 목숨 오늘까지 붙여둔 것도 다행이에요. 빨리 데리고 가요. 찾았어요. 일단 병원부터 가요. 선생님, 이 돈 받으세요. 오늘 저희가 여기서 있었던 일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스승님. 제가 사람을 이렇게 들어도 되나요? 괜찮아. 저기 다 의사 선생님 계시잖아. 괜찮아. 큰 문제 없을 거야. (5분만) 기다려. 가서 유나랑이 사장님한테 상황 좀 알려주고 올게. 기다리고 있어. 겁내지 마.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아빠, 어릴 적부터 다들 나보고 겁이 없다고 했지만 그 사람만은 알더라. 나도 무서워한다는 걸.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뒷머리에 골절이 있어요. 두개골 내에 어혈도 있고요. 현재로서는 깨어나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상태가 아주 심각하진 않아요. 그럼 아버님께서 대략 언제쯤 깨어나실 수 있나요? 확실하진 않아요. 어혈이 얼마나 흡수되는지에 달렸죠.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지금 상태로는 아주 심각하진 않다고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성이 있죠. 장양, 현재로선 당신 아버지가 범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정말 저희 아빠일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증거도 없잖아요. 맞아요. 증거가 없죠. 장덕현의 행적을 아무도 몰라요. 그 의원의 의사조차도 모른대요. 그럼 우린 이제 이렇게 기다려야만 하나요?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 돈이 아직 1억 8천만 원이 있잖아요. 1억 8천만 원이라뇨. 하지만 저희 아빠는 거액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전과 같았고요. 정말 깊숙이 숨겼네요. 네. 깊이 숨겼죠. 아무도 찾지 않았으니까요. 이 고인물이 아주 조용하게 오랫동안 있었으니 이제 휘저을댔어요. 예전에 공장에서 안정을 위해 계속 숨기고 있었던 1억 8천만 원 사건이요. 저희 아빠도 몰래 조사하다가 당하신 거예요. 이제 때가 됐어요. 모두에게 알려야 할 일. 1억 8천만 원이 사라졌다는 걸요. 장윤아, 우리가 지금 당신이 해줘야 할 일이 있어요. 첫째로
공장의 익명으로 고발하세요. 1억 8천만 원의 특별 대출금을 박진구 부공장장이 가지고 도망쳤다고요. 이를 크게 키워야 해요. 동네방네 소문나게 해서 은행이 빚을 독촉하게 하고 공안이 수사에 나서게 하고 공장 전체 노동자들이 주목하게. 이 돈의 행방을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틀림없이 모든 죄를 전부 다 박 아저씨에게 뒤집어 씌울 텐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분명히 폭로하겠죠. 지와의 정체를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회예요. 박지화! 당장 가! 박지화! 에일린이란 가명으로 우리 공장에 들어온 진짜 속셈이 뭐야? 말해! 너희 아버지 정말 공장 돈 1억 8천만 원 훔쳤어? 자자 여러분 일단 돌아가세요. 이 일은 제가 반드시 명백히 조사해서 여러분께 해명하겠습니다. 박 부공장장이 돈을 갖고 튀어다니는 게 가짜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맞아! 일단 이 여자부터 잡아라!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공장장님 다들 뭐 하는 겁니까? CCBB는 보안팀에서 알아서 명백히 밝힐 겁니다. 목소리 크다고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다들 일하러 가세요. 이 일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박영, 가시죠. 현우야, 너도 어릴 때 염전 출신이잖아. 소금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해? 공장장님 소금 얘기는 왜 하십니까? 내가 알려주지. 좋은 소금을 만들려면 말리고 끓이고 기다려야 해. 개혁도 마찬가지야. 멈춰선 안 되지만 서둘러서도 안 돼. 자례 방식은 너무 위험했어. 오늘 만약 내가 빨리 오지 않아서 지화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내가 어떻게 박 선생님을 볼라치 있었겠어? 공장장님, 제 탓이에요. 제가 너무 마음이 급했어요. 미처 기다릴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깨어나기 전에 장덕현이 먼저 도망갈까 봐서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저희 생각엔 일단 보안팀 직원들이 연기를 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 찾는 척이요. 그리고 나선 장윤아 쪽을 지켜봐야죠. 서 은행장님, 박 부공장장이 글쎄 그 1억 8천만 원 대출금을 들고 튀었어요. 빨리 와보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그쪽에서도 고스란히 뗄 겁니다. 박지화, 이번엔 기필코 널 쫓아내고 말 테다. 그때 가서 내가 슬쩍 1억 8천만 원을 찾은 척하며 공장을 위기에서 구해주면 앞으로 이 공장은 전부 내 차지가 될 거다. 아빠, 방금 들었는데요. 박 부공장장 찾았대요. 이미 병원으로 실려갔대요. 잘 됐네, 잘 됐어. 박진국 환자분은 뇌의 어혈이 잘 흡수되고 있어서 아마 이틀 내로 깨어나실 겁니다. 네, 선생님. 들었네요. 이제 궁지에 몰려서 발악할 때가 됐어. 걱정 마. 내가 무조건 잡을 테니까. 대단원인데 여주인공이 어떻게 빠질 수 있겠어. 이날을 위해 오랫동안 기다렸잖아. 어서 가. 네 손으로 장덕현을 잡아. 아버님은 내게 맡겨. 고마워요, 선배님. 아버님, 얼른 일어나세요. 그래야 보실 수 있잖아요. 지화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지. 유나야, 빨리 중요한 것만 챙겨서 아빠랑 가자. 아빠, 지금
도망가려는 거예요? 유나야, 빨리 중요한 것만 몇 개 챙겨서 아빠랑 가자. 아빠, 지금 도망가려는 거예요? 만약에 그 1억 8천만 원 챙길 거면 우리 집 이 작은 가방으론 부족할 텐데요. 네가 어떻게 알아, 유나야? 아빠 말 들어봐. 아빠도 다 사정이 있어.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 1억 8천만 원을 챙겨서 빨리 떠나는. 다들 들으셨죠? 나오세요. 장덕현, 아직까지도 죄를 인정하기 싫습니까? 너희들, 우리 유나한테 무슨 소리란 거야? 장인아, 내가 네 아빠야! 유나가 기회를 줬잖아요. 몇 번이나 떠보면서 맘 돌리라 설득했는데. 근데 아저씨는 계속 잘못만 저질렀잖아요. 이제 와서 본인이 아빠라는 게 생각났어요? 너희들, 유나 앞에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맞아. 네 아빠는 깨끗한 줄 알아? 그때 우리가 같이 염전에서 기어나왔는데 어째서 그놈은 승승장구해서 부공장장까지 되고 난 구작 말단 거장 나부레니인 건데. 그래서 겨우 그것 때문에? 그래, 빌어먹을 그것 때문에 역겨워. 토악질이 난다고 그 위선적인 얼굴이. 입으로는 공장 개혁을 한다고 떠들었지만 실제로는 최영수한테 잘 보이려고 비위나 맞추면서 앞길 터준 거잖아. 역겨워요? 위선이요? 우리 아빠는 마지막까지 아저씨 죄 덮어주려 했어요. 모든 범죄 사실을 기록해 두셨지만 끝까지 거기엔 아저씨 이름은 없었어요. 근데 아저씨는요, 공장 개혁 막으려고 아빠를 죽이려 했잖아요. 난 안 건드렸어. 이건 모함이야. 이건 모함이야. 각 친구 아직 안 깨어났지? 진짜 증거가 있다면 오늘 온 건 경찰이었어야지. 경비팀이 아니라 장덕현. 우린 모두 당신한테 퇴로를 열어주고 있는데 기어코 막다른 길로 갈 거예요? 누가 퇴로를 열어줬다는 거야? 안 열어줬다고? 여기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누가 안 열어줬습니까? 그때 1억 8천만 원이 사라졌을 때 나랑 최 공장장님이 발견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우리 사부님이 당신인 걸 눈치채고 말리신 겁니다. 모든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이래도 퇴로를 안 열어줬습니까? 근데 장덕현,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돈을 훔쳐간 것도 모자라 입막음하려고 사람까지 죽이려 했어. 난 안 죽였어. 난 그냥 밀치기만 했을 뿐인데 혼자 넘어진 거라고. 이제야 손을 댔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아빠! 아빠! 자수하세요! 이 부공장장님도 경찰에 신고 안 했잖아요. 아빠가 먼저 사실대로 털어놓게 기다리시잖아요. 돈 돌려드리고 죄를 인정하세요. 아빠, 제발요. 아빠, 제가 부탁할게요, 아빠.
제발요. 사실 난 원했던 게 아니야. 이 돈을 탐내려던 게 난 그저 어려움을 만들어서 그 최신놈이 알아서 포기하길 바랬어. 하지만 먼저 박 선생님이 필사적으로 오디오 개발을 하고 대출을 갚으려 하니 난 막을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 네가 또 돌아와서 계속 도울 줄은. 이게 다 운명이겠지. 받아들이마. 다 지나갔어. 전 공장 직원들은 주목하십시오. 현재 사건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공장 전 영업부 과장 장덕현은 기술 개혁을 방해하고 직무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특별 대출금을 횡령했습니다. 1억 8천만 원을요. 사건 발생 후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부공장장 박진국을 폭행하여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 성격이 매우 악질적입니다. 사건 발생 후 우리 공장 보안팀이 그를 제압하여 공안기관에 넘겨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사법기관의 법적 수사와 심리를 거쳐 장덕현은 공금 횡령죄, 부패죄, 납치죄, 고의상해죄를 저질러 여러 범죄가 병합되어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년형입니다. 사건에 연루된 작물은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박진국 동지에게는 원칙을 고수하여 집단재산을 수호하다 공무중 부상을 입은 점을 고려하여 공장 본부의 연구 결정에 따라 박진국 동지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스승님의 결백이 밝혀졌어요. 아버지, 스승님. 들리세요? 전 공장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있어요. 들리세요? 전 공장 사람들이 다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가 움직여요. 아버지가 우시잖아. 움직이셨어. 아버지가 깨어나셨어. 깨어나셨어. 아버지, 의사 부를게. 선생님! 간호사 불러.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 아빠, 몸은 좀 어때요? 다들 묻고 싶겠지. 왜 그랬는지. 요 며칠 계속 누워있으면서 깨어나진 못했지만 다 듣고 있었어.
이번 일은 내가 너희한테 미안하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옛정에 연연해서 그 녀석을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내가 피해를 줬구나. 공장에도 너한테도 마음고생 심하게 했지. 깨어나셨으니 됐어요. 깨어나셨으니 됐어요. 사부님, 사실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다 이해해요. 너희 아빠, 사부님, 사실 요 며칠간 오빠 덕분이었어요. 절 지켜주느라 오빠도 많이 다쳤고요. 전 오빠 좋아해요. 오빠랑 만나고 싶어요. 사부님, 저도 잘 알아요. 제가요, 지화보다 나이도 좀 더 많고 고하잖아요. 게다가 어릴 때부터 다들 보살펴 주셔서 자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저를 잘 아시니 제가 지화한테 많이 부족하죠. 현우야, 널 이만큼이나 키워놨더니 겨우 그렇게밖에 자신을 못 보느냐? 당연히 저 자신을 그렇게 보진 않죠. 맞아요. 그래서 사부님이 허락 안 하시면 지화랑 만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지화는 자기 주관이 항상 나보다 뚜렷했어. 너도 내가 키우다시피 했으니 그러니까 이 녀석아, 난 널 믿는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벌써 아버님이래. 그러게 말이다, 이거 참. 내가 방금은 제대로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불러봐라. 박 아저씨, 죄송해요. 저희 아빠를 대신해서 사과드릴게요. 얘야, 허리 펴거라. 넌 착한 아이야. 아저씨는 널 믿어. 유나야, 너희 아빠 일은 그럼 너 이제 공장에선 어떻게 해? 괜찮아. 너도 예전엔 나쁜 소문 때문에 고생 많았잖아. 나도 널 본받을 거야. 자, 젊은이들. 한빛의 미래는 이제 너희한테 맡기마. 선배님. 아버님, 말씀 나누세요. 넌 어서 가봐. 너희 둘이 항상 바늘 가는데 실가대 붙어 다니는 거 다 알아. 어서 가봐. 박 아저씨는 내가 돌볼게. 그래. 어서 가봐. 선배님. 여기까지 오셨으면서 왜 안 들어가셨어요? 저희 아빠가 계속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 하셨는데. 난 네가 이렇게 짠하게 굴까봐 그랬지. 결국엔 됐어. 이쪽 일도 다 끝났고 감사 인사도 받았으니 난 한성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갑자기 가는 거야? 그렇게 갑작스러운 건 아니야. 벌써 여기 나온 지 꽤 됐잖아. 한성 쪽도 내가 꼭 필요하대. 대표님인 내가 말이야. 이 아저씨가 재촉하신 거야? 포켓 오디오 연구 때문이야? 내가 그래서 네가 이렇게 똑똑하면 내가 좀 쓸모없어 보이잖아. 선배님. 알았어. 네가 날 거절할 거 다 알아.
이 선배는 널 충분히 이해해. 넌 여기에 네 일도 있고 이현우도 있잖아. 내가 굳이 널 곤란하게 할 필요 없지. 너랑 아버님 다 무사하신 거 봤으니 난 맘 편히 한성으로 갈게. 잘 있어. 장덕현은 이미 다 자백했어. 그 시절 우리 셋이 구염전에서 간수, 지게를 지고 다녔는데 그땐 참 단순했지. 집에서 다 같이 밥이라도 배불리 먹길 바랐는데 걔는 어쩌다 그렇게 된 걸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겠죠. 우리 삼형제가 한 빛에서 다 같이 힘을 합쳤는데. 이렇게 될 줄이야. 그래도 애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럼요. 박 선생님, 얼른 쾌차하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도와주셔야죠. 걱정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최 아저씨, 오셨어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화야, 아버지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말해. 감사합니다, 최 아저씨. 배웅해드려라. 됐어. 넌 그냥 여기 앉아있어. 조심히 가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천천히 하세요. 이쪽이 편할 거예요. 지화야, 무슨 고민 있어? 아빠한테 말해볼래? 아빠, 사실은요, 예전에 선배님과 약속했거든요. 같이 한성으로 가서 같이 개발하기로요. 우리나라만의 포켓 오디오를요. 하지만 그 후 아빠가 다치시고 소구망에 돌아왔다가 이현우를 사랑하게 됐어요. 알겠다. 한성으로 갈지 여기에 남을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구나. 지화야, 며칠 동안 여기 누워있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단다. 아빠는 평생 은혜나 우정, 정 같은 것에 얽매여 살았어. 장 아저씨한테도 그랬고 공장에도 마찬가지였지. 넌 올해 26이야. 인생은 이제 시작이지. 은혜나 정에 밧줄처럼 얽매여서는 안 돼. 물론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우정이겠지. 하지만 그게 절대 내 선택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 아빠는 그저 한 가지만 묻고 싶다. 만약 우정과 사랑을 다 빼면 넌 뭘 제일 하고 싶니? 생각이 정리됐다면 그렇게 하렴. 날개를 펴고 날아. 우리 딸. 아빠는 언제나 내 안식처란다. 내가 할게. 아빠, 알겠어요. 조심해요. 알았어. 우리 둘이 마음이 통했나 봐. 가자, 데려갈 곳이 있어.
어탕면 2그릇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포켓 오디오라고 해요. 오늘 소금왕의 모습을 다 녹음하려고요. 어서 먹어. 이게 소금왕의 명물, 아침이잖아. 말 안 해도 알아. 지금은 오후 5시 15분. 장소는 소금왕. 물소리가 나고 바람 소리가 나고 강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 내 심장 뛰는 소리 들려? 이현우, 너 이미 알고 있었어? 내가 떠날 거라는 거? 자, 산물이면은 우리의 오늘을 녹음한 거야. 다른 면은 너에게 남겨둘게. 한성의 내일을 녹음해. 이러면 내가 더 떠나기 싫어지잖아. 내가 떠나보내고 싶겠어? 네가 한성으로 가는 거. 이강우가 너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최고의 음향연구소가 있고 스승님을 회복시켜드릴 최고의 병원이 있기 때문이잖아. 그리고 26살 박지화가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는 하늘이 있으니까. 나중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사랑은 연을 손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바람의 방향을 잘 듣고 네가 날아오르기 좋은 높이로 보내주는 거라는 걸. 난 여기 남아서 회로를 연구하고 한빛을 다듬을게. 넌 거기 가서 칩을 연구하고 배워와. 최첨단 기술을. 네가 돌아올 때쯤엔 우리 제대로 한번 맞붙어 보는 거야. 주제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채널 중 과연 어느 쪽이 진짜 미래인가? 넌 무조건 질 거야. 당연히 내가 지겠지. 그래도 인정할게. 내가 지기 전에 시간은 반드시 이길 거야. 내가 한 빛을 전국에 울려 퍼지게 하고 바다 건너까지 닿게 할게. 이곳이 하나의 네가 자랑스러워할 전 세계와 소통하는 산업의 하늘이 될 때까지 기억해. 여긴 영원한 너의 뿌리이자 언제든 네가 돌아올 수 있는 집이야. 이현우, 넌 어쩜 이렇게 다정해? 왜냐하면 넌 박지화니까. 넌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걸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네가 해야 할 일도 하고. 박지화. 어딜 가든 절대 잃지 마. 우리 마음속의 그 열정과 용기를.
현우야, 현우야, 현우야. 한성에서는 잘 지내? (37번째) 테이프 아웃 실패. 교수님이 말씀하셨지, 트랜지스터 간격을 0.8 마이크로미터로 만드는 게 이 시대의 한계라고 하지만 난 0.5를 시도해보고 싶어. 카세트 오디오 개발은 성공했지만 단가가 너무 높아서 안 팔리면 어쩌죠? 오늘부터 제가 직접 영업 뛸게요. 동네방네 집집마다 돌며 팔게요. 제가 뭐 파는지 두고 보시죠. 그래도 원가는 최대한 낮춰야지. 한 달. 딱 한 달. 제가 원가를 최저로 낮추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역시 내 후배야. 0.5 마이크로미터 배터리 지속 시간을 3시간 연장할 수 있어. 우리가 해냈어! 성공이야! 0.5 마이크로미터는 업계의 작은 한 걸음이지만 시대의 큰 도약이야. 세상이 우리 목소리를 듣게 할 거야. 세상이 우리 목소리를 듣게 할 겁니다. 이건 온전히 우리 중국에서 만든 첫 번째 포켓 오디오입니다. 대박! 났어요! 빨리 말해봐. 한빛 포켓 오디오가 서울 박람회에서 주문량이 무려 40만 대예요. 40만 대! 한빛! 노래 한 곡에 담긴 정! 한빛! 노래 한 곡에 담긴 정! 축하해요, 박양. 연구개발에서 또 새 성과가 났네요. 감사합니다. 축하해 후배님. 지금 너의 가치는 이미 나를 넘어섰어. 우리 이번 제품 무조건 성공할 거야. 기회를 주신 선배님께 감사하죠. 협력할 공장은 정해뒀어? 보아하니 이미 적합한 선택을 하신 것 같네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설마 한빛전자는 아니겠죠? 이 사장님, 한번 보세요. 괄목상대라더니 정말 놀랍네요. 이현우가 만든 게 생각보다 꽤 괜찮은데요? 그래서 이 사장님, 이쪽으로 선택하시겠어요? 하죠.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한빛전자는 총 생산액 100억 2,100만 원 이용 및 세금 16억 원을 달성해 특별 지정되었습니다. 수북 전자산업의 신성으로. 지화야, 눈이 와. 거긴 눈이 안 오겠지? 이 부공장장님, 좋은 소식 있어요. 공장장님이 방금 발표하셨는데 한성 투자자와 심도 깊은 기술 교류를 한대요. 드디어 만날 수 있겠네요. 보고 싶어 하던 분을요. 열렬히 환영합니다. 하기 강우 씨, 박지화 양, 우리 공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제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공장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빛. 이 두 글자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단순한 노래도 아닙니다. 단순한 상표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소금왕 사람들이 대대로 전해온 과거를 잊고 미래를 여는 용기입니다. 앞으로 이 길을 어떻게 나아갈지,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를지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달렸습니다. 널 위한 거야. 너 포켓 오디오도 만들 줄 알아? 한성의 비면이야. 가서 들어봐.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랑 디지털 오디오 중 어느 쪽이 미래일까? 역시 내가 이겼네. 그럼 네 말은 내가 널 못 따라잡는다는 거야? 카세트 라디오도 아직은 완전히 밀려난 건 아니야. 이번엔 얼마나 있다가? 7일.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릴 텐데. 보고 싶었어. 겁쟁이. 더 보고 싶어질까봐 그래. 다음엔 해줘.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한빛 브랜드 전설의 시작점. 1982년에 연구개발에 성공한 첫 번째 포켓 오디오입니다. 이 기기 뒤에는 개혁과 신용, 사랑과 분투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중 한 분은 위기 속에 임명된 젊은 공장장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해외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기술 엘리트십니다. 그분들이 겪은 수많은 좌절 끝에 비로소 탄생한 것이 바로 이 한빛 포켓 오디오입니다. 기억나? 이 늙은이가 그때 하마터면 공장 작업장을 날려버릴 뻔했지. 우리 둘 다 날아갈 뻔했다고. 기억나.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건 어떤 사람은 날 좋아하면서 괜히 아닌 척 점잔을 빼더라는 거지. 어쨌든 결국엔 다 같이 있게 됐잖아. 환우야, 우리 평생을 뭔가를 계속 쫓아다닌 것 같아. 기술을 쫓고, 한빛을 쫓고, 시대를 쫓느라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네. 쫓고 쫓다 보니 한빛은 커졌고, 살림살이는 나아졌고, 이 도시는 새로워졌고, 당신 머리도 하얗게 새어버렸네. 지금 이렇게 멈춰서서 다시 보니 소금왕과 한빛은 여전히 앞을 향해 쫓아가고 있네.